오늘은 우리 지역에 있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철이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들어옵니다. 마을 입구에 걸린 역 착공식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임시로 세운 단상 위에는 시장과 몇몇 지역 인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빨간색과 파란색 풍선 아치는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다. 단상 앞에는 2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었다. 대부분은 60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들이었다.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이곳은 분명 축하의 자리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박수 소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오래 기다린 끝에 찾아온 기쁨보다 이제야라는 감정이 먼저 묻어 있었다. 전철역 착공식 음악이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스피커 소리는 골목 사이를 따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소리는 축하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고, 이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했다.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낡은 천막 아래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다. 시들어가는 채소와 말린 생선, 오래된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시장 골목은 착공식의 활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상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야, 뉴스에 나오더라. 우리 동네 이름 자막에 띈 거 봤어? 응, 봤어. 아침부터 계속 그 얘기더라. 덕자야, 이제 우리도 전철 타고 서울 갈 수 있겠다. 그러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언니. 잠깐 웃음이 오갔지만 그 표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큰 보상이 예상되는 땅의 주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다. 근데 그 땅 전철역이 들어오는 땅 말이야. 최씨 땅은 아니라던데. 그러게 말이 좀 갈리더라고. 역 들어서는 자리 말이야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말 도는 게 아니지 돈 앞에선 다들 예민해져. 음악은 이미 시장 골목까지 흘러들어와 있었다. 웃음과 박수가 섞여 있었지만 말을 아끼는 시선들이 더 자주 오갔다. 이제 우리 동네도 사람 사는 데 같네. 우린 다 늙었는데 전철은 이제야 오는구나. 그 말은 축하였고 동시에 너무 늦게 도착한 위로처럼 들렸다. 가을 하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착공식 현장은 밝았고 풍선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시장 골목은 여전히 긴 그림자 속에 있었다. 두 상인은 멀리 착공식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웃음은 이미 사라졌고 한숨만 남아 있었다. 골목은 끝내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동수는 구치소의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아직 풀려 있었다. 테이블 너머에 앉은 맹변을 보며 가볍게 웃고 있었다. 이곳이 구치소라는 사실보다 곧 정리될 일이라는 믿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먼저 쌓인 시간이 놓여 있었다. 작년은 잘 치렀습니다, 대표님. 또 이렇게 기다리게 하네. 나 놀래키려고 그러는 거야? 동수의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에 대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맹변은 웃지 않았다. 나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슬슬 정리될 때도 되지 않았어?
맹변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내린 채 동수의 말을 끝까지 듣고만 있었다. 그 침묵이 동수의 말을 다시 앞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일도 끝났는데 상속 절차는 원래대로 잘 진행되는 거지? 맹변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동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제야 동수의 표정에서 웃음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설마 이 상황 때문에 상속까지 묶이는 건 아니겠지, 맹변? 맹변은 잠시 말을 고르고 있었다. 시선을 내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최 회장님은 둘째 아들 최동수 대표님에게 상속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수의 숨이 한 박자 늦게 들어왔다. 눈을 한번 깜빡였지만 시선은 맹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나 지금 깜짝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로 그런 말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 맹변. 아니 잠깐만, 그게 왜 나만 빠지는 거야? 매형 이건 아니잖아. 그때도 말했어. 지금도 달라진 건 없었지만. 동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숨이 먼저 흔들렸다. 목소리는 커졌지만 그 안에는 확신보다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수갑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손을 쥐지도 풀지도 못한 채 힘이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25년 전 난 다른 선택을 먼저 얘기했어. 그 다음은 회장님 목이었어. 맹변은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눈을 들지 않은 채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동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지나가 버린 한 장면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방금 한 말은 변명도 해명도 아니었다.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다시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아니었다. 그건 책임의 순서를 정확히 구분하는 진술에 가까웠다. 다른 선택이라는 말 뒤에는 말하지 않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접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림길의 끝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최 회장, 그는 언제나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서 전화를 들고 있었다. 맹변인가? 그 얘긴 더 이상 꺼내지 말게. 과거의 장면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처럼 스쳐 지나갔다. 접견실의 공기가 다시 돌아왔다. 맹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다. 동수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왜 나만 빠졌느냐가 아니라 왜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이라는 걸.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기엔 이미 늦어 있었다. 접견실 안에는 맹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남긴 공백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매형? 이제는 남겨진 몫을 살아야지, 천한년. 맹변은 감정을 씻지 않은 채 정리된 사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었다. 회사는 이미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 있었고 상속의 절반은 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남은 몫은 동수에게 예상되는 벌금과 추가 징수액을 충당하는 데 쓰인 뒤 모두 기부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은 논의 중이 아니라 이미 집행이 끝난 상태였다. 되돌릴 여지는 없었고 보류된 항목도 없었다. 절차는 이미 끝나 있었다. 동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입을 벌린 채 숨만 짧게 새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시선은 맹변의 얼굴을 벗어나지 못했다.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힘을 줄 곳을 찾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주먹도 손바닥도 아닌 어중간한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럼 난 진짜 끝이네. 끝이 아니야, 형을 마칠 때까지. 참여하는 시간이 남아있지다. 오늘이 내가 변호사로 오는 마지막이야. 여기까지가 내 몫이었어.
맹변은 의자를 밀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도 여운도 없었다. 할 말은 이미 모두 끝났다는 태도였다. 동수는 그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뻗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수갑에 묶인 손은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방금 들은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 몸부터 멈춰 세우고 있었다. 말은 이미 끝나 있었고 선택은 오래전에 지나가 있었다. 맹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동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법정에서 보던 변호사의 등이 아니라 이미 역할을 내려놓은 사람의 등이었다. 그 순간 동수는 알 수 있었다. 이 접견은 오늘만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열리지 않을 자리라는 걸. 그날 오후 동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수갑 찬 손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접견실에는 동수 혼자 남았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오고 있었다. 거의 다 왔구나, 현성아. 네, 할아버지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차량은 대전 현충원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운전석에는 현성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김노인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앞만 보고 있었다. 차 안에는 대화가 없었다. 목적지는 이미 공유되어 있었고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동행처럼 보였다. 엔진이 꺼지자 공간은 즉시 정돈된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현성과 김노인은 차에서 내려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었다. 이곳은 감정을 꺼내는 장소가 아니었다. 기억과 기록이 분리되어 놓인 장소였다. 두 사람은 현충원 참배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길은 곱게 정비되어 있었고 묘비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비석에는 이름과 계급, 날짜만이 정해진 형식으로 새겨져 있었다. 개인의 사연은 구조 안에서 지워져 있었다. 김노인은 천천히 걸었고 현성은 한 걸음 뒤에서 그 속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김노인 부친의 묘소 앞에 도착해 있었다. 묘비에는 다음의 문구가 정리된 형식으로 새겨져 있었다. 육군 중위 김동현, 육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제1소대장, 1950년 8월 12일 다부동 전투전사. 현성은 과일과 소주, 종이컵을 꺼내 묘 앞에 올려놓고 있었다. 제사는 간소한 형식이었다. 두 사람은 묘 앞에서 천천히 절을 올리고 있었다. 절을 마친 뒤 두 사람은 가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내려와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김노인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고 있었다. 어릴 땐 아버지가 살아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가던 중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7살이었지 국군이 북진한다길래 아버지를 만날 생각으로 무작정 올라왔어. 춥고 배고프고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날 거둔 게 최씨 집이었어.
현성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 자세는 바뀌지 않고 있었다. 나는 한참 뒤에 아버지가 다분동 전투에서 전사하셨다는 걸 알았다. 알고 있었다. 동수가 너의 애비를 치고 그날 밤 도망쳤다는 것도. 도망칠 수가 없어서 가난했고 갈 곳도 없었고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때 네가 5살이었다. 내 어미는 그날 이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느 날 남겨진 상처를 안고 그냥 떠나버렸지. 말이 끝난 뒤에도 김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한낮의 햇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나뭇잎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그 빛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 빛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끌어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떠날 수 없었고 내려놓을 수도 없었으며 포기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 김노인은 그 모든 시간을 저 밝은 계절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쪽을 택해 살아오고 있었다. 할미는 사고 이후 점점 무너져갔어. 나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그 침묵이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땐 그게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지. 나의 침묵으로 너에게 남겨진 상처를 안고 살게 해서 미안하구나, 현성아. 현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빛에는 묻고 싶은 말보다 이미 들은 답이 먼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겁니까, 할아버지?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현성아.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내려온 결론에 가까웠다. 말하지 않은 시간들,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 지켜야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지나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할 말은 없었고 남겨둘 말도 없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침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있었다. 그래야지. 꼭 그래야 한다, 현성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늘 네가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됐어요, 할아버지. 김노인은 묘 앞에 혼자 남아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제는 저도 그만 쉬어도 되겠지요. 다시 오지 못해도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세요. 김노인의 두 손은 이미 내려와 있었다. 그 동작은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이제 우리 동네도 사람 사는 데 같네. 우린 다 늙었는데 전철은 이제야 오는구나. 아버지 일도 끝났는데 상속 절차는 원래대로 잘 진행되는 거지? 최 회장님은 둘째 아들 최동수 대표님에게 상속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게 왜 나만 빠지는 거야? 매형 이건 아니잖아. 그때도 말했어. 지금도 달라진 건 없었잖아. 맹변인가? 그 얘긴 더 이상 꺼내지 말게. 흉보, 배고프고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날 거둔 게 최신집이었어. 알고 있었다. 동수가 너의 애비를 치고 그날 밤 도망쳤다는 것도. 나의 침묵으로 너에게 남겨진 상처를 안고 살게 해서 미안하구나, 현성아.
할아버지처럼 신문고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만 쉬러도 되겠죠. 다시 오지 못해도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세요.